객관적인 영상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뭐 갈리마르 출판사라고 그 이게 책의 뭐 분석 영상에서 나오는 뭐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이라는 기계랑 책이 다른 책으로 제공되는 그런 읽어서 하는 정보 제공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 갈리마르 출판사는 어떤 출판사냐면 뭐 어린 왕자였나? 뭐 되게 유명한 책들이 많은 그 책들을 그 출판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 책을 출판하는데 그 일단 사람이 검수하고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줄지 거기 투자를 해줄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가 AI는 결국 인간을 돕는 도구이고 이제 상생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게 솔직히 아직이 아니라 차후도 맞는데 어쨌든 그냥 상생해야 되는 숙제인 거고 네, 그 다음 튕겨져가지고 음, 안 보여요? 네네 안 보이세요? 제 화면? 네네 네 화면 안 보여.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인데 그 자율주행 테슬라 그런 잠시만요. 공유가 돼 있는데 지금 공유가 안 돼 있나? 갑자기 튕겨져. 잠시만요. 빨간 선이 없어졌네요. 이제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뭐가 눌렸나 보네요. 그러고 테슬라가 일단 우리 자율주행을 쉽게 말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어요. 이게 1단계가 발의 자유, 2단계가 손의 자유, 3단계가 여기 그림에 있듯이 눈의 자유, 4단계 그 마음의 자유, 그 5단계가 운전자의 자유인데 일단 우리가 손으로 핸들을 잡고 뭐 발로 브레이크 누르고 막 눈으로 이제 시야 확보를 하고 하잖아요. 사실 운전을 하는데 우리나라 저도 다른 그 과목의 영상을 보면서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손이나 발로만 운전을 하면 되지만 다른 나라는 그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진국들은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의 자유인데 그 눈의 자유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현재는 그 라이다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레이더랑 비슷한 건데 라이다는 그 그냥 가까운 데를 3D 위치 지도처럼 3D 지도화하는 거예요. 레이더는 그냥 우리가 뭐 그 막 그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할 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전투할 때 그냥 뭐 점 하나 찍히고 뭐가 온다 그 정도 볼 수 있는 건데 라이다는 그 가까운 지역만 레이더랑 반대되게 가까운 지역만 그 3D 지도와 입체화 해가지고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이걸 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안 쓰고 뭐 레이더랑 카메라로만 한다 하는데 여기 있는 기술자들은 실제로는 이게 라이다가 비싸서 그렇지 테슬라는 라이다가 그 가격이 싸지고 대량화되면 돈줄 타서 바로 갈아탄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냥 뭐 인공지능 운전을 그러니까 왜 그 방금 그 라이다 그 해가지고 눈을 중요시했냐면 아직 뭐 자기 혼자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그것까지는 개발 못하고 일단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도 뭘 볼 때 눈이 있어야 하듯이 차도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다가 360도인가 그 정도 돌아가면서 180도 돌아가면서 그 정도 돌아가면서 이제 그 라이다가 그 한국에서도 개발 중인데 라이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라이다랑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되지도 않고 라이다도 이제 막 개발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얘네가 자율 운전 되겠지 하고 그냥 뭐 부품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운전자 방심하지 말고 일단 네, 무조건 안전이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는 그냥 일단 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쉽자면 그냥 그 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눈이라 생각되는 라이다가 일단 개발 중이다. 그러고 아직 주차 정도가 한계이고 그러고 뭐 운전 이런 건 아직 택도 안 되고 그 대중화가 아닌 그냥 어느 정도 개발 위치에 있는 게 2027년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그냥 그 정도 설명. 네, 넘겨주세요. 그러고 이게 다 링크들이고요. 카카오도 이제 그 자율주행 택시 투자하고 있대요. 자율주행 택시가 왜 좋냐면 그 차가 너무 비싸고 주차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는 그 자기 차를 그냥 자기 차 안 쓸 때 남들한테 그냥 빌려주면 어차피 자기 운전이 저절로 되니까 그거 갖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이조죠. 그래서 그걸 카카오에서 투자하고 있대요. 그리고 라이다가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일단 긍정적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약간 전쟁이나 뭐 이런 기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쟁 그런 걸 탐지하는 그 약간 기자 로봇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약간 좀 그 각자 국가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 서로 또 뭐라 해야 되지? 국가마다 서로 각자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객관적이지 않아서 그냥 평화적으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의료 기술을 제가 알아봤는데 인공지능은 일단 왓슨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닥터 앤서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왓슨은 암 치료하는 그런데 정보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의사들처럼 막 생각이나 뭐 제안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그냥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의사처럼 막 직관적인 동물적으로 판단은 못하지만 그냥 우리 사람은 정보가 딸리잖아요. 그 뇌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틀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왓슨은 암 같은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 거예요. 미국 건데 미국이 되게 의료비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암에 대해서는 의료 민주화를 가능케 했고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싸요. 왓슨은. 그러고 닥터 앤서는 요거 그 암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병인데 여기 의사분은 소아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을 말하다가 그래서 그 궁극적인 유전자 뭐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걸 치료하는데 그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고 이제 12개 질환까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준대. 근데 뭐 13개 질환에서 12개 질환인데 그냥 이거는 네 그냥 제가 그냥 12개 질환을 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의료 기술 정보 제한 의료 정보 제한 및 판단 그 AI뿐만 아니라 그 수술해주는 AI가 있잖아요. 수술해주는 AI는 일단 가격이 비싸대요. 그리고 막 로봇은 그냥 영화에서 보는 거 보면 그냥 그것들이 다 해주잖아요. 로봇 팔들이 그냥 막 거기 안에 그 통 같은 데 들어가면 막 다 치료해주는데 그거는 현재는 불가능하고 그냥 사람이 조종하면 이제 사람이 의료하다가 막 의료 수술하다 몇십 시간씩 하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 못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아직 이게 대량 양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대요. 그래서 보험도 안 되고 해서 이게 일단 대량 양산화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술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의사들이 말하기를 의사와 서로 돕는 상생관계라고 말한다. 아직은 미숙하고 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결국 나라는 삶을 제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 로봇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호님이 말씀해주신 약간 그 AI가 그냥 탑재돼서 막 그 소피아 이거 막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지가 말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이고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준비했네요. 우리 복수 전공이에요, 요즘에? 네? 그리고 뭐, 열심히 조사한, 원래 관심이 있죠? 그쵸? 관심 네. 열심히 그쵸?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예, 원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주간에도 설명을 계속 시켜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져온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열심히 하셨네요.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이 정지하시고. 아니요. 여기 계시구나. 자, 남유경 학생분. 네. 예. 저는 이제 과제를 그런 책을 읽고 거기에서 있는 책에 없는 그런 현실의 사례를 적용하시라고 하셔서 이제 책을 읽어보고 그 책에 나오는 개념을 이해한 뒤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우선 책에서 에이전트 무형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에 관련한 이제 예시를 제가 3가지를 찾았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시리와 이제 구글 나우 같은 가상 개인 비서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의 스케줄은 무엇인가? 독일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표는 무엇인가? 라고 유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중에 GPS를 통해서 트래픽을 예측하고 온라인 교통 네트워크 택시나 이제 우버 같은 걸 이용할 시 우회로를 최소화하는 루트를 제공해주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라고 요즘의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인간이 이상한 특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감지를 해서 미리 그거를 잡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리고 책에 보면 인공지능은 응용학문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과 학문이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3가지를 찾아왔는데요. 우선 법률과 인공지능이 같이 섞여 있는데 법률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용어로서 리컬테크라고 부르던데요. 딥러닝을 통해서 법률 판례와 오타가 났는데 계약서를 분석하고 뭐 법인 등기를 한다든지 상표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에서는 수술 로봇이나 수술 시뮬레이터 로봇이나 재활 로봇, 간호 로봇, 모발 이식 로봇 이런 로봇들을 많이 쓰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고 농업에서는 스마트팜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고 농작물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AI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농업시설 정보 수집 후에 데이터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중에서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도 처음 들어본 거라서 헷갈려서 정의를 적어놨었는데 행동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상태로 설정을 하면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취했을 때 새로운 상태로 뭐 전이된다 이런 거고 이때 상태가 전이가 되는 만큼 보상을 받고 보상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이런 마르코프 결정 과정은 동적 계획법과
등의 방법으로 푸는 넓은 범위 최적화 문제에 이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 그래서 그거에 활용되는 분야에서는 로봇공학, 제어 자동화, 경제학, 제조업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머신러닝은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즉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머신러닝의 실생활 활용 사례에서는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서 추천 알고리즘 영상이라든지 페이스북 추천 게시물, 그리고 검색어가 자동 완성되는 거라든지 스마트워치, 내비게이션 경로 탐색, 배달앱의 배달 시간 예측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딥러닝은 이제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딥러닝 실생활 활용 사례는 카메라로 저희 얼굴을 인식해서 휴대폰이 열리는 거라든지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자동 번역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나오는데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통칭되는 규칙 기반의 데이터를 넘어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관련한 사례로는 아마존의 예측 배송이 있는데 아마존이 고객들이 주문하고자 하는 시점 이전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배송을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이라 하고요. 넷플릭스는 빅데이터를 사용한 이제 고객 수요를 예측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의료 정보와 환자 일반 정보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질병을 조기 진단한다고 하고요. 마케팅 쪽에서는 소비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SNS 메시지, 현재 위치 등으로 소비자에게 최상 구매 조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AS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제품에 부착된 원격 센서로 제품 상태를 모니터링해 원격 수리해 준 후에 이런 고장된 이력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도 책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현대차의 커넥트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아닌데 현대차가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동차 계기판에 고객이 모르는 경고등이 나타나면 자동차에게 이제 이 경고등은 왜 나타났어? 라고 질문을 하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된 자연어 명령 기반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을 편리하게 제어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사 같은 거나 다른 거를 조금 더 찾아봤었는데 뭐 차에서 이제 집에 있는 거 불 꺼줘라든지 뭐 그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나뉘는데 강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고 개념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의식이나 마음, 생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약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서 설계된 인공지능인데 예를 들어서 구글의 알파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열심히 오래 찾으셨네요. 굉장히 많이 찾으셨네요. 꽤 걸리시죠? 꽤 걸리셨죠? 네. 네, 그냥 봐도 꽤 걸리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이거 그냥 강의자로 써도 되겠네요, 이대로. 이대로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알려줘도 되겠네요. 열심히 잘해주셨네요. 이상하게 이 보고서는 원래는 주야간에 이렇게 숙제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주면은 원래는 야간에서 보통 잘 안 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가끔 일찍 끝내고 그런 게 이제 잘 안 맞아서,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숫자도 부족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야간 분들이 더 많이 해오셨네요. 그러면 또 아크로바전 학생 바쁘시니까 패스. 김성민 학생분 준비되셨습니까? 양이 괜찮아요. 이거는 어쨌든 다른 분들 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뭘 찾았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그게 이제 인공팔을 움직이는데 이제 발을 이제 컨트롤로 이용해서 이제 손을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뇌신경을 이제 연결해서 그 패턴을 이용해서 그 인공팔을 조작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AI라고 생각해서 동영상에 연결된 거죠? 예. 까요?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보이시죠? 장애인들에게 들리시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는 뇌신경 과학까지 접목되면서 웬만한 신체 장애는 완전히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장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전 때 왼팔을 잃은 이 남성이 차고 있는 로봇팔은 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동작들을 다 소화해냅니다. 발등에 단 센서가 리모컨 역할을 합니다. I'm rotating my foot, rotate sand. I use my left foot, rotate the wrist like this. And then I want to change grips. I use my left foot. 이식 수술을 통해 뇌신경과 연결한 이 인공팔은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바로 위 팔 근육을 감싼 회로 장치가 뇌의 전기 신호를 받아 인공팔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With this one, we're operating this just with our mind, just like you do with your natural arm, just by thought. 지난 4월에는 사지가 마비돼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던 미국의 한 젊은이가 뇌 전기 신호 전달 기술로 운동 기능을 회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뇌신경과 로봇을 접목해 생각만으로 인공팔을 움직이는 기술은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면 팔을 3개 이상 갖게 되는 셈. 아직은 드럼 연주처럼 반복 동작에 머물고 있지만 머지않아 의료나 인명구호 활동, 각종 산업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가셨네요. 이 실제로 제가 가끔 전시회 무역센터나 그런 데 가끔 시간 날 때 회사 근처에 있을 땐 땡땡이 치고 가거든요. 무역센터에 가면은 이런 전시회들이 가끔 해서 이 뇌 쪽 신경망 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여기다가 센서를 이렇게 달아놓고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무슨 반응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저희도 만약 시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원리는 간단하죠. 어느 뇌에서 어디서 전기 신호를, 그러니까 전기 신호나 그런 건 미약한 신호, 그러니까 체지방 측정도 똑같거든요. 원리가 체지방 측정도 여러분들 이 손에다가 전기를 사지에다가 흘려서 그 발바닥, 손 네 군데에 흘려서 그게 어디 부딪혀서 어느 정도에 오느냐, 그 회수율이 어느 정도냐. 왜냐하면은 지방이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100을 쐈는데 50이 돌아온다 그러면 50%의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거고 100을 쐈는데 100이 다 돌아온다 그러면 0% 진짜 운동선수가 들어오고 보통 운동선수 3%, 11% 건강한 사람 11%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20몇 %가 돌아오는 걸로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걸 원리랑 똑같은 원리는 같아요.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가져오는 건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도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하면은 학교 내에서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전시회 가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어느 대학교들, 어느 전문대든 4년제든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가져오는 항목인데 저희도 굉장히 유익한 장면이죠. 까먹고 있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걸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고사 안 내신 분들은 혹시나 나중에 이거 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던 분들도 이거 보시고 아마 내시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내면은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은 중간고사는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가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간고사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직장 다니시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연락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쓸 거를 제가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본인 회사 일이나 직장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F는 절대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졸업하실 수 있으시고 편하게 가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과제에다가 비즈니스 모델하고 AI 생각해 오신 거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AI를 한번 어떤 분이 뭐 넣으셨나 볼까요? 벌써 넣으셨네요. 벌써 넣으셨네요. 한번 먼저 넣으신 분들을 한번 보죠, 뭐. 잠시만요. 박주희 학생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다른 분 김도현 학생 그쵸? 아까 봤나? 교수님, 예. 저 김도현입니다. 근데 예. 제가 그 예. 지금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를 예. 그 원래 있었던 과제를 다시 넣는 건 줄 알고 어제 그래서 예. 저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쩐지 딱 다운받는데 많더라고요. 어쨌든 AI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잠시만요. 비즈니스 모델 똑같은 거죠? 요거죠.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변경시키면 돼요. 그 양식으로 해당 만들어 놓으신 거를 아까 말씀드린 양식으로 변화만 시켜서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 하셔서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감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 폴더에 가셔서 요 폴더에 예시를 보시고 파일에 학습 자료에 오늘 날짜 11월 4일 수업용에 가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신 다음에 혹시 생각해 오신 거 있으면은 적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요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으셔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으니까 시간 한 30분 정도 카메라 끄시고 좀 집중해 있어서 하신 다음에 이따가 한 6시 반쯤에 잠깐 뵙겠습니다. 적은 거 한두 명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계속 적으시라고 먼저 빨리 적어 오시면 수업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한 30분 뒤에 뵙겠습니다. 6시 반에 그럼 잠깐 뵙겠습니다. 카메라 다 끄시고 6시 반에 이거 적으셔서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만 하는 건가요? 두 개 다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까지 두 개 다 하시고 하시는 거 보시면서 또 추가로 들면 되니까 시간은 걱정하지 마시고 30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끄시고 6시 반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교수님.
음. 30분 지났는데요. 다 되셨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김성민 학생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계신가? 안 계시구나. 안 계시죠 지금? 다른 분. 그거는 이현재 학생분한테 다시. 예, 있습니다. 계세요? 예. 예.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건 태스크 대비 입력 매치 시스템을 생각한 건데요. 이제 이용자가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급하게 개인으로 따지면은 뭐 간단하게 짐을 옮긴다던가, 뭐 자영업자라면은 원래 알바가 있는데 이제 급하게 빵꾸가 났을 때 이제 급하게 잠깐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이제 사람을 찾는 앱인데요. 이제 일하는 사람도 만약에 뭐 경력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도 올리고 해가지고 어떤 업무인지 확인해서 이제 할지 안 할지를 이제 당근마켓 마냥 이제 선택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뭐 길게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잠깐 하루 정도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필요할 때, 아니면 집에서 이제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일손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고장나서 뭐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창고에다가 하면은 그 일당을 다 드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부를 때 일당을 다 드려야지. 근데 환풍기 뜨는 데는 몇 분 안 걸리는데 차라리 몇 명을 모아서 창고에 환풍기 뜰 때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은 일당을 하루 일당 부를 때마다 부르는데, 근데 이런 앱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인력 매칭 시스템 일당제는 봤는데 한두 시간짜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람들이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종일이 필요한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빌라 뒤에 시멘트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미장을 하고 싶은데 저는 잘 못하죠, 시멘트를. 근데 짧잖아요. 10m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럴 때 그분들은 5분 10분이면 바로 해주고 그냥 가는데 어느 정도 하루 일당 요즘 세죠. 20몇만 원씩 드려야 되니까, 전문가니까 20만 원, 30만 원. 실제 두 분이 오면은 일당만 거의 한 7, 80만 원 드니까 그러니까 재료비는 5만 원, 10만 원인데 일당이 7, 80만 원이라서 거의 한 100만 원 돈이 드는 것 같아요. 한 번 오실 때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아무도 만들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있으면은 학생들도 단기 아르바이트도 하기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쪽 말씀하세요. 배달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누군가 1시간에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제 어렸을 때 여기 계시는 김성민 선생님도 어렸을 때
전부 다 여기 다 전부 다 어렸을 때는 알바 썼죠. 알바 한두 시간 제일 바쁜 시간에 알바 쓰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배달 갔죠. 안 바쁜 시간에는 보통.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짜장면 집은 24시간이기나 이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뭐 이런 백반집이라든가 뭐 도시락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3시간 이상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바쁜 점심타임 11시부터 1시까지 이 정도만 배달 알바를 해도 알바를 했지 실제로 3시간 이상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배달하는데 4,000원, 요즘 단가가 올랐죠. 3,500원, 4,000원 하니까 실제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치킨 하나 튀기면은 18,000원인데 그 중에 뭐 배달료 낸다 그래도 이쪽 수수료 내면은 실제 사장님들은 남는 게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봐도. 어쨌든 배민의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 오토바이만 매칭시켜주는 수수료뿐만 아니고 판매 수수료 내야 되니까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플랫폼이 조라고 플랫폼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이 플랫폼 노예가 됐죠.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독과점이 일어서서 실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장에 참여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독과점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보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실제 개인이 개인정보 등록해서 그거 암호화해서 그 개인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거를 1년마다 파기하거나 6개월마다 갱신하거나 뭐 그런 법령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까지 가는데 실제 사업으로 가기는 조금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죠. 이 개인정보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극복하면은 요 부분만 극복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아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 부분이 항상 제일 문제예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무조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은 다 암호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암호화되고 그거를 백업하고 그걸 관리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만 개선해서 어떻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금력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아마 내용은 간단할수록 돈이 더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런칭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런 건 보지를 못하고 광고도 없죠. 아르바이트.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없고 뭐 솔직히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플랫폼 노동자죠. 개인 사업자예요. 잘못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어떤 산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아르바이트 하기에 대학생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이현주 우리 학생분. 저는 그 체형을 분석해가지고 알맞은 사이트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한번 써봤어요. 이게 보통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이즈표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후기를 보는 것도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자신의 정확한 사이즈를 모를 때 체형을 분석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체형 분석 및 유사 체형의 지금까지 기록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록을 토대로 이용자의 정보를 종합하여 전달한 뒤에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쇼핑몰 제품 중 해당 체형에 알맞은 제품과 사이즈를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누구나 원하죠. 누구나 옷을 사는 사람 원하죠. 저도 인터넷에서 옷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이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105 사이즈인데 95 사이즈가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집사람도 옷 사는데 보면은 그 브랜드에서만 그 쇼핑몰에서만 사더라고요. 딱 정해진 여성분들을 보면은 딱 본인이 사는 쇼핑몰이 한 3-4개 정도 딱 정해놓고 왜냐 딴 데서 사면은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프리 사이즈를 사보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실제 댓글을 보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죠. 이게 실제 그 사이즈가 맞는 정 사이즈가 맞는지에 대해서 보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응용해서 나와야 될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이게 나와야지 실제 이제 쇼핑몰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맞춤형 나라는 자신
나를 위해서 쇼핑몰이 있어야지 우리를 위한 쇼핑몰은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점점 개인화가 되면서 나라는 쇼핑몰에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나라는 거는 옆에 연관 검색의 정도만 약간이고 나는 내 신발 사이즈가 있는 것만 보고 싶어요. 내 신발 사이즈가 없는데 뭐하러 가서 보겠습니까? 그 ABC 마트나 뭐 그런데 신발 아니면 백화점에 신발 살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이즈를만 살 수밖에 없죠.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가서 마음에 드는데 이거 사이즈 없다면 빈정상하죠. 솔직한 얘기로 가서 화가 나죠. 그러면 잘 써놓든가. 근데 쇼핑몰도 이제는 진화를 해야 될 시기죠. 이거 말씀하신 이현주 학생분처럼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고객들이 이걸 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특정 아까 약간의 요 사이즈죠. 본인의 사이즈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뭐 암호화돼 있어야 되겠죠. 사이즈는 비밀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개인화 정보니까 이렇게 해서 암호화돼.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 본인을 구분할 수 있거나 본인에 대한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은 다 암호화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하면은 그게 바로 1등 쇼핑몰이 될 것 같아요. 쇼핑몰들은 간단하거든요. 빨리 배송되거나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고 빨리 배송되고 이거 세 개는 요즘에는 무조건 있어야지 안 망하죠.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개그맨 한 분이 한우 무슨 뭘 배송 시스템을 했다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소는 누가 키워? 그 사람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한우 서비스를 했다가 망한 이유가 배송이 3일 걸린대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디 가서 소를 잡아오나 그러겠죠. 우리나라 배송 후 3일 걸리면은 이거는 클레임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배송 시스템 기본적으로 3대 시스템들은 만족시키고 이 개인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치처럼 나라는 서비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 쇼핑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에서 이런 거를 계속 기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굉장히 바로 1등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쇼핑몰은 만약에 나의 사이즈랑 정확히 맞는 쇼핑몰을 그것만 추천해 준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 가서 하겠어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니까. 신발도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네, 표준 사이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브랜드가 뭐 250 신는다. 그러면 여긴 다 저장돼 있어서 그 250은 여기 260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서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저는 이거는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항상 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맞춤해서 추천 사이즈를 해주는 거는 돈도 적게 들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칭만 시키면 되니까 자동차 부품 매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자동차를 A라는 자동차를 쓰는데 자동차 뭐 배터리가 100을 써야 된다, 90을 써야 된다. 항상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떤 거는 90인데 100으로 늘릴 수도 있고 120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즈 통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랑 똑같이 그 위치를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 생각을 굉장히 좋은 걸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써먹으셔도 충분히 이거는 지금 당장 쓰셔도 굉장히 성공의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성공은 아주 간단한 데서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세 분이니까 세 분까지만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죠. 이거는 잠시만요. 자, 남윤전 학생분. 네네. 저는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집에 컴퓨터를 안 가져와서 컴퓨터가 없는데 그래서 게임을 취미생활로 하거나 그럴 때 PC방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근데 PC방에 관련한 어플도 없고 어떤 PC방에 대해서 자세한 뭐 사양이나 뭐 가격이나 그런 거 알고 싶은데 검색을 해도 대충 설명해주고 그런 거밖에 없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어도 그래서 막 이런 게 어플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냥 보통 다른 중개 어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소비자는 이제 그 PC방 어플을 깔고 사용을 함으로써 어플의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PC방 어플은
이제 소비자에게는 PC방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든지 현황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개인 PC방이나 피렌차일드들이 어플에 이제 본인들의 가게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할 때 이 수수료를 PC방 어플한테 주면 그 어플은 그들의 PC방을 홍보해주는 그런 대가를 주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소비자가 많아져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어플에 광고를 달 수 있는 것처럼 그 광고 업체들이 들어와서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홍보하는 식으로 수익 구조를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PC방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PC방 어플을 통해서 PC방 규모라든지 모니터, 키보드,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거기서 파는 음식의 가격이나 시간당 가격 그리고 하는 이벤트 등 그런 상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런 어플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뒤 실제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그 PC방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대박인데요. PC방 이제 지금은 좀 잠겨 있지만 좀 있으면 다시 풀리면은 저도 PC방 굉장히 친구들이랑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잘 못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친구들 모이면은 저희 스타크래프트 세대라서 가요. 가끔 친구들이랑 가서 저는 그 뭐 게임을 잘 못해서 구박받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잘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구박당해요. 다른 데 가서는 구박 안 당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 PC방 어플은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거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지금 창업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창업하면은 창업이란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 플랫폼은 실제로는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그리는 것 자체가 이게 자체가 구현이 가능한 내역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한 내역이라서 그 자체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배달의 민족 같이 되는 거죠. 배민이 처음에는 오토바이 배달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배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음식점을 다 먹었죠. 솔직히 음식점을 안 하고 음식점을 먹은 거죠. 근데 이것 또한 그 플랫폼으로 PC방 어플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합법적으로 PC방한테 수수료 가져오는 거죠. 옛날에는 과거 이건 농담인데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보호비 달라 그러죠. 저기 뭐지 장군의 아들 같은 거 보면은 가게에서 보호비 주죠. 얼마 보호비 주고 뭐 여기를 지켜주겠다. 근데 이게 변해가지고 이 플랫폼으로 바뀌었죠. 사실 플랫폼으로 음식점들이 배민한테 보호비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지금 오늘 당장 가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아놓은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셔서 토요일 날 제가 항상 학교에 있으니까 토요일 날 아마 4층에 저쪽 이문시 학장님 대각선에 자리가 났어요. 학생들 때문에 잠깐 그 교과 외 과목 때문에 학생들 지도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한번 심심할 때 오셔서 저랑 같이 이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이거는 있을만해요. 있을만하고 할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PC방 어플이 있으면은 초등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구석방에서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목걸이 빼고 구석에서 PC 하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목걸이 빼고 회사원인 척 아닌 척해서 구석에 가서 PC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랑 아까 김성민 학생분이 얘기한 거랑 한두 시간 아르바이트하는 그 어플이랑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용직을 못 잡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어플 같고 왜냐하면은 가면은 어쨌든 일당이 나오고 그거 일당이 다 안 나오지만 여러 군데 뛰면은 일당보다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야간이니까 돈 모아서 여러분들 개발 비용 모아서 해도
두 가지 아이템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이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C방은 안 없어질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PC를 월마다 바꿔주지 않는 이상 PC방은 사라지지 않죠. 그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남문정 학생분은 이거는? 저는 이제 여기 용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자취하기 시작하면서 PC방을 주변에서 막 찾아봤는데 그냥 대충 가격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위치만 나와 있고 사진도 안 나와 있고 어떤 건지 모르고 직접 가야 그리고 알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게 발현된 거죠. 뭔가 불편함. 항상 뭔가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때는 불편함에서 나오죠. 나는 이렇지 않을 건데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해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바로 추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심심하면 토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개발자들이랑 이게 가능한지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안 가능하면은 아마 그 단계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단계를 조정해서 너무 어렵지 않은 것부터 먼저 PC방 먼저 모으고 PC방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데일리 호텔처럼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로 아까 같이 좌석 예약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로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일리 호텔 같은 그런 호텔 예약 사이트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자세히 좌석과 평가를 그 음식 맛까지 이렇게 하고 네이버 메뉴를 아마 그 착안해서 그 PC방 메뉴, 음식점 메뉴에 평가를 달 수 있게. 왜냐면은 요즘 PC방 음식점이죠. 그쵸? PC방 맛집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우리 김성민 학생분, 이거 또, 두 분뿐이 없으시네. 이거 많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예, 자기가 평소에 이제 먹고 있는 음식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AI가 분석을 해서 어느 영양소가 부족한지,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지방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지, 그런 거 이제 해서, 뭐,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 준다든가, 그런 걸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이것도, 생각이 항상 딱딱 튀시네요. 딱 알맞은 그걸 해서 요즘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저쪽 트레이더스 제가 가끔 저희 경기도 광주인데 그 트레이더스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코스트코 같은 게 저희 동네에. 그래서 제가 구성 트레이더스에 항상 갑니다. 애들이 셋이라서 가득 사야 되거든요. 우유도 가득 사야 되고 과자도 가득 사야 돼서 가득 사러 가요. 한번 가득 남들이 보면 어디 피난 갈 정도로 사와요. 그럼 일주일 만에 없어지죠. 일주일도 안 걸려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느낀 게 거기 그쪽에 영양제 판매소에 항상 가서 삽니다. 한 주먹씩 요즘에 먹고 있어요. 오래 살라고.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한 주먹씩 먹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전에 제가 체지방 측정기 개발할 때 그 음식 관련해서 음식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내주는 거는 있었는데 식단 관리라 그래서 내주는 거 있었는데 요즘 AI라는 게 생겼으니까 김성민 학생분이 얘기한 것처럼 AI는 사진을 보고 내가 먹은 걸 사진만 찍으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재료와 그다음에 영양소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족한 것들을 추천해 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다른 추가적인 부수적인 게 올 수 있죠. 왜냐하면은 주변 부족한 에너지, 부족한 영양소에 대한 음식을 추천한다는데 주변 음식점도 파생적으로 주변 음식점을 추천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마켓컬리 같이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당일 배송 시스템 같은 음식점들을 추천해서 어떤 것들을 추천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되면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일 것 같아요. 하루 일과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추천해 주는 거 봤는데 영양소 칼로리까지는 계산했는데 이 부족한 영양소를 추천해 주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하나를 더 붙였는지 덜 붙였는지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고 IT는 한 번 바뀌면은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구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갤럭시 S4 쓰라 그러면은 지금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재우 학생, 예. 내가 S4가 새 거 있어요. 완전 새 거야. 뜯지도 않았어. 장재우 학생 써요. 그럼 뭐라 그럴 거야? 핸드폰이 진짜 없지 않은 한은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속으로 욕하겠죠. 아무리 새 걸 줘도. 이거 똑같은 거죠. 이 IT, 이런 전자상거래나 이런 IT 플랫폼 같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한 개만 더 붙여도 새 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붙임으로써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AI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금력이죠. 이런 게 있어도 자금력이 우리 쪽에서는 자금이 없으니까 이거를 실현을 못 시키죠. 솔직히 무섭죠. 집 팔아서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월급 다 적금한 거 다 부어서 이걸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실행력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생각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남윤정 학생이네요, 또. 이거 좀 빨리 생각을 하느라 뭐 할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냥 할머니에 초점을 맞추고 한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꼭 그거를 딱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뭐 예를 들어 노인들이 키오스크나 그런 데서 잘 못 쓰시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도 버벅거리는 거라서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한 어플을 설치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카메라 기능이 있고 그 카메라 기능에서 그 인공지능 AI가 자동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키오스크라고 치면은 키오스크를 가져다 대면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큰 글씨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 기능이라고 어르신분들이 항상 그 길을 모르셔서 젊은 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맞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런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어플로 이제 그냥 말만 하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땡땡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그 GPS를 통해서 거기서 그 재래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알려준다는 그런 기능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위치 기능이라고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길을 잃으셔가지고 부모님이 찾으러 다니신 적이 실종이 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플을 설치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가족들이 알 수 있고 또 만약에 실종이 된다면 가족이나 경찰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노인들을 위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런 솔루션을 구상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죠. 노인분들이 점점 늘어나죠. 우리는 돈을 노인분들한테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노인분들은 건강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분들은 연금을 타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으시고 그냥 아무리 없어도 저희보다 많죠. 항상. 왜냐 그분들은 격동기를 겪으면서 부를 축적하셨기 때문에 격동기 세월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를 가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지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그리고 이건 설치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당연히 지금 현재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노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사용자를 정하신 거잖아요. 노인이라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인 어플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깔아줘요. 예를 들어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불법 어플로 많이 썼죠 옛날에. 근데 지금 애인 같이 여자친구랑 같이 서로 공유하는 거죠. 위치 공유하거나 그런 거 옛날에 많았었죠. 근데 다 지금 현재 가능한 거죠. 근데 1번 굉장히 대박 날 것 같아. 같이 4가지 기능을 다 합쳐서 넣으면은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노인분들이 시대의 변화가 아니고 저도 그걸 직접 개발하는 사람인데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앞에 서서 이거 뭘 눌러야 되는지 그 사용자 UI를 생각 안 하고 말한 것들이 많아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실제로 2가지를 부자 되겠네요. 나중에 부자 되면은 사인 꼭 해주시고 아는 척 해주셔야 돼요. 항상 부자분들하고는 친해야 돼요. 나중에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 이것 또한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중에 오시면은 개발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아마 현실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현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김도윤 학생분. 네. 저는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계획은 짜고 싶은데 계획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내 여행이나 그런 데를 갈 때 보통 국내는 사진이나 뭐 사진 같은 정보들이 굉장히 SNS나 인터넷에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찾아보지 않고도 사진만 입력을 하면 이제 그 사진을 통해 사진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여행 경비, 뭐 여행을 위한 교통수단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면 알아서 여행 계획을 짜주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AI가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숙박시설, 뭐 추천이나 화폐, 이벤트. 굉장히 좋죠.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온대요. 스타렉스가 불편한지 저희 집 애들이 토할 것 같다고 뒤에 타면은 안 따라온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집 근처만 다녀요. 양평이나 가평.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이란 걸 추천해주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 자체도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추천해주는데 그 카테고리 검색을 하지 실제로는 이렇게 AI로 추천해주는 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카테고리 검색으로 본인이 검색했던 데 위주로 그 지역 위주로나 그런 것들 AI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검색 사이트만 있는데 실제로 요 AI 기능을 적용해서 이렇게 맞춤으로 해주는 거는 여행사를 대신하는 거죠. 여행사의 그 가이드분들이나 여행사 거기서 견적 낼 때 하는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개발이 안 돼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쪽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주춤하고 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래서 원래 AI들이 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지금 없으니까 아마 지금 요거를 만드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AI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분석해서 여행 루트를 추천한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 심심할 때 우리 애들이 안 따라오니까 제가 간 데를 찍어서 계속 올려요. 산책이라 그래서 계속 올려요. 아빠 이런 데 갔다 왔다 엄마랑 같이 계속 올리는데 사람들이 봐요.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봐요. 계속. 그러면서 어딘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여행이나 아니면 신비한 곳, 새로운 곳 그런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그냥 봐도 알 수 있으니까 통계를 안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자체도 컨텐츠에서 굉장히 실제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추진해봐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 사진이나 경로 같은 것들을 대신에 크롤링이라는 걸로 해서 다 가져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블로그를 하나 올릴 때는 블로그에다가 자기 여행 경로를 올린 사람이 많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그럼 양평에 갔다 그러면 양평 해장국을 먹고 저기 어디 가서 무슨 휴양소에 가서 있다가 돌아온 코스에는 뭘 먹고 연꽃 핫도그를 먹고 우물목인가? 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양평 핫도그를 먹고 돌아왔다. 그런 코스들을 AI가 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코스로 사람들이 다녔는지 아니면 그 데이터 글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로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즐거웠는지 아니면은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왜냐하면 어디 들어갔는데 AI는 그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다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요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도현 학생분도 굉장히 좋은 거를 빨리 했네요. 이것도 원래 생각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쓰신 거예요? 그냥 급한 대로 빨리 생각했습니다. 원래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지금 당장 쓰세요가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생각하면은 잡념이 들어가서 너무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은 주춤하거든요. 사람들이 발표를 하거나 뭘 할 때 이게 맞나가 아니고 지금 쓰세요. 그런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고 그걸 다듬으면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되고 또 그 프로세스 이후에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죠. 사업계획서 쓸 때 참고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되면은 투자를 받아서 본인 돈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야간이 더 이번에는 야간 수업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화면에 있으신 분들이 얼마 안 되시니까 아마 얘기가 많이 잘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7시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2시간이나 끓여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다음에는 안 쓰신 분들은 심심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이걸 채워서 넣으신 다음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중간고사는 무조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중간고사는 25분이 꼭 다 넣어주시고 미제출이라 그러면 제가 곤란해져요. 곤란해지니까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수업으로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 이어서 지난번에 하려던 거 이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못했죠? 요만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는데 야간이랑 주간이랑 기말고사는 달라요. 그 다음에 주간 기말고사에 맞출 필요 없어요. 주간 기말고사는 주간 기말고사대로 가는 거고 야간 기말고사는 아까 같이 비즈니스 모델 그리는 거니까 많이 생각하시면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연습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말고사는 아마 거의 완성된 채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날 겁니다. 특별한 힘을 안 드리고 아마 이 수업이 기말고사까지 끝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시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폴더 만들어 드린 거 하나하나 따라하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못해도 돼요. 어떤 분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나도 이렇게 그려야지 다음번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같이 만들어 가보시면은 꼭 나중에 이 끝날 때 15주죠 총 12월 둘째 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이거 사업계획서를 쓸까 말까는 다음 학기에 판단하시는 거죠. 아니면은 그 다음에 판단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 누구와 대화하거나 누구와 뭘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죄송한데 네. 오늘 그거 2개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2개 오늘 있던 거 그거 제출 못했 그러니까 한 개는 제출 못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천천히 제출하면 돼요. 네, 천천히 제출하면 돼요. 다음 수업 전까지만. 아니 다음 수업이나 다다음 해도 넣어도 되고 근데 나올 때 심심할 때 한번 열어볼 거예요. 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넣으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넣으세요. 이거를 부담 가지시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넣어봐야 되겠다가 중요한 거지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해본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비즈니스 모델은 사장님이 그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사장님 오너가 맞으면 맞는 거죠. 내가 내 돈 들여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끝이죠. 내가 적잘라도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사장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맞다. 맞는 거죠. 내가 얘한테 1,000만 원씩 줄 거야. 난 사장이야.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거에 맞는 거를 그려서 여러분이 맞다 생각하시고 그리시는 게 이번 수업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 남편이 좀 늦게 와가지고 계속 못 켰어요, 이거를. 예, 괜찮습니다. 수업 중이라 제가 네. 따로 문자를 못 드렸는데요. 괜찮으세요. 교수님, 네네. 저 교수님,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저번 주에 수업이 못 들어와서 아까 전에 문자 드린 거예요. 제가 중간고사 거기다 과제를 올렸거든요. 그럼 예. 나머지 두 개는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심심할 때 제가 한 번씩 열어줄 때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고 생각나실 때 써서 올리시면 돼요. 실제로 네. 쓰는 거는 한 10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혹시 중간고사 늦게 되면 그만큼 감점이 들어가나요? 당연히 중간고사인데 그래도 얼만큼 내셔야죠. 들어가나요? 네, 얼만큼 들어가나요? 글쎄요. 어느 순서대로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다른 분보다는 감사합니다. 먼저 내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네, 저 중간고사를 예.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서 이제 오늘 좀 해서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예. 괜찮아요? 예, 상관없어요. 제가 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천천히 내시면 돼요. 천천히 내시고 F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F 안 이게 나와요. 기한 내에 냈는데 생각보다 제가 했던 방식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된 것 같아서 잠시만요. 어떻게 드셨지? 제가 열었었나요? 아니요, 안 열었어요, 오늘. 안 열었는데. 열었나요? 다시 해야 돼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쓰시는 김에 몇 장 더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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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는 거요? 이건 충분히 제가 이거는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중간 시험은. 제가, 만족할 만치 써놓으신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예, 그리고 오늘 할 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시는 거예요. 원래 고국에 돌아가서 할 비즈니스들 있잖아요. 그쵸? 그거 그려오시면 돼요. 이 양식에 맞춰서. 예. 예. 예, 그게 맞아요. 왜냐면 본인 사진이니까. 이 파일에, 이 학습 자료에 가시면은 2021년 10월 4일 수업용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에. 요걸 누르시면은 예시가 있어요. 예시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해오시면 돼요. 비슷하게. 근데 본인 스타트업을 여기다 그려오면 되죠. 스케치 해오면 되죠. 예. 뭐 시작하셨어요? 스타트업. 그러니까 예. 예. 대단. 옮겨가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네, 궁극에. 부자형이네요, 이제부터. 부자형. 형이라 불러야 되겠는데요. 대단하신데요. 이제 부자형이라 부를 테니까 이제 앞으로 성공하는 일만 남았네요. 혹시나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시면은 저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번호 아까 뜰 거예요.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부자분 이제 친구 생겼네요. 나중에 사인해 주시는 거 있지 말고 나중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내가 저 학생분이랑 내가 안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인사하는데 경호원이 맞고 그러면 곤란해요. 경호원이 나가라고 누구시냐고 그럼 곤란합니다. 아는 척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어쨌든 그거 하시다가 뭐 불편한 점이 있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물어보실 점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항상 혹시 전화 못 받으면은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 전화 드릴 거예요. 제가 회의 중일 때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역시 유학생들은 거의 99.9%가 부자 된다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